불꽃 받침. 최근 아시아 문화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의 두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용히 문이 열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닫힌 문 앞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가수 오스키 마키가 중국 공연 도중 갑작스럽게 퇴장당하거나 하마사키 아유미의 상하이 공연이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취소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무관중으로 공연하면서 치욕적인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가수 유즈와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 등의 중국 공연도 잇따라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중국의 한일령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요.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지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일본 가수들이었다고 했습니다. K-팝이 빠지자 일본 애니 OST 가수, 제이락, J-팝 발라드가 중국 플랫폼 상위권을 차지했죠. 중국은 오로지 한국 문화만 막았고 일본은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한한령은 한일령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중국의 한일령에 일본 정부가 적극 대응책을 내놓고 한국의 정부 또한 한한령을 타개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두 정부의 계획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내년 1월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 개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행사가 단순히 민간 기업 차원의 추진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건 중국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K-팝을 이끄는 핵심인 하이브, SM, JYP, YG 등 국내 4대 대형 기획사들에게 대통령실 차원의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팝을 대표하는 거물들이 모두 움직인다는 것은 이 행사가 한한령 해제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그동안 한한령 해제에 대한 말이 많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직결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JYP 박진영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 추진의 시작은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나왔는데요. 그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바로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대화 도중 박 위원장의 제안에 호응한 시진핑 주석이 북경 대규모 공연을 승인하듯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영이 정부의 핵심 관계자로서 문화 외교의 물꼬를 틀었다고 했죠. 많은 이들은 중국 시장 없이도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 수준에 올랐다며 중국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한령이 사라진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수혜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5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되었습니다. 내년 1월 중국 K-팝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면 이는 지난 8년간 한국 콘텐츠를 옥죄었던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된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피터지게 싸우는 판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쪽은 일본이고 이익을 흡수하고 있는 쪽은 한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의 문이 열리면서 일본은 이에 질세라 K-팝 K-드라마의 문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연출됐습니다. 본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K-팝 공연이 개최된 것인데요. KBS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2025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인 재팬을 도쿄도 신주쿠구 국립경기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기장은 최대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최고 수준의 공연장으로 일본 국내에서도 스노우맨이나 요아소비 같은 최정상급 아티스트에게만 허용될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기로 유명한데요. 그런 이곳에서 K-팝 공연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루 6만 석, 이틀간 총 12만 석. 모든 좌석이 전석 매진됐는데요. KBS 박장범 사장은 겨울 연가로 시작된 한류 붐이 K-팝으로 이어져 마침내 국립경기장 공연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연의 분위기 역시 상징적이었습니다. 배우 겸 가수 이준영과 아이브 장원영이 이틀간 진행을 맡았고 첫날에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엔하이픈, 보이넥스트도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영주는 솔로 퍼포먼스로 일본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끌어냈습니다. 둘째 날에는 유노, 스트레이키즈, 미주, 아이브가 출연했고 K-팝의 세대와 흐름을 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구성이 이어졌습니다. 소녀시대의 진이를 하츠투하츠가, 카라의 프리티걸을 이즈나가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 최고 인기 그룹 스노우맨이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했고 대규모 불꽃놀이가 경기장을 뒤덮으며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를 넘어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그 여파는 문화 영역으로 즉각 전이됐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에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라이브와 교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정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550억 엔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일본 음악의 해외 매출을 20조 엔 규모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목표는 중국 무대가 막히지 않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과거 한국은 중국 무대가 막혀도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지만 거의 몰락하다시피 한 J-팝이 다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의 이러한 말에 일본 음악계 내부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DJ이자 음악 프로듀서 오키노 슈야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키이치의 말은 일본 음악 산업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키노 슈야는 이 발표를 보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외 지원을 말하기 전에 지금 당장 피해를 본 아티스트들에 대한 보상이 먼저 아닌가요? 라고 말한 것이죠.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국회 발언 이후 중국은 즉각 반발했고 그 여파는 문화 영역으로 번졌습니다. 하마사키 아유미의 상하이 콘서트는 공연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됐고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가로 유명한 가수 오스키 마키의 상하이 공연은 공연 도중 현지 당국의 지시로 강제 종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음악이 끊기고 아티스트가 내려와야 했습니다. 오키노 슈야는 말합니다. 그 피해를 본 뮤지션들의 수입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요? 비자, 취득 비용은요? 라고 물었죠. 그리고 더욱 날 선비판을 덧붙입니다. 정치적 실패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말이죠. 그는 또한 인보이스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물가 상승 대책은 어디로 갔는지 세수는 사상 최고인데 왜 방위비 증강을 이유로 증세를 하려는지까지 연달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 음악계 내부에서 정치가 앞에 나서서 문제를 만들고 그 책임은 아티스트가 떠안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화려한 말 뒤에 지금 이 순간 무대를 잃고 수입을 잃은 아티스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K-팝은 중국 시장 없이도 더 넓은 시장을 뚫었지만 지금 J-팝은 그런 힘이 없다고 했는데요. 요즘 해외 음악 시장을 보면 K-팝과 J-팝의 위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K-팝은 이미 글로벌 산업이고 J-팝은 여전히 초대형 내수 산업에 가깝습니다. 해외에서의 영향력과 확장성에서는 두 장르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생겼습니다. K-팝은 지금 북미, 유럽, 남미, 중동, 동남아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 그래미 무대, 코첼라 페스티벌, 월드 투어와 글로벌 브랜드 광고까지 이제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본 음악 산업은 규모만 놓고 보면 여전히 세계 2위권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대부분은 일본 국내 시장에서 나옵니다. 해외에서 J-팝이 소비되는 경로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많은 팬들은 최근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문화적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한류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이었습니다.